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SNS 손글씨 인증 릴레이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의료인, 소상공인 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쓴 뒤 함께 이겨내는 역사, 함께 이겨낼 오늘 등의 해시태그를 붙여 자신의 SNS 계정에 희망의 메시지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대담한 부산 이 시간은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 초대 손님은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지정식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헌혈인데요. 예, 이 혈액원에 대한 소개부터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예, 우리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은 부산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에게 혈액을 공급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헌혈에는 단체 헌혈과 개인 헌혈이 있는데 네. 우리 부산혈액원은 헌혈버스 6대, 헌혈의 집 1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헌혈은 먼저 헌혈자 모집 과정을 거쳐서 간호사들의 문진을 거쳐서 체혈을 하고 혈액을 검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혈액을 제재 분리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혈액원 공급팀에서 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필요로 하는 연락이 오면은 혈액을 공급하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헌혈 버스도 있던데요. 그러면 헌혈 버스는 주로 어떠한 곳을 방문해서 예, 헌혈을 하게 헌혈 되나요? 버스는 네. 단체 헌혈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네. 주로 고등학생, 음. 또 군부대, 또 관공서, 일반 기업체를 상대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혈자께서 원하시는 시간이나 장소도 가까운 곳에 가서 헌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곳곳에 헌혈의 집이 마련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헌혈의 집 사상센터가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상센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리 부산 지역의 헌혈의 집 어떤 곳인지 좀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저희들이 찾아가는 헌혈 형태, 단체 헌혈 위주로 하다가 네. 90년 후반부터 헌혈의 집을 개소를 해서 헌혈자분들이 스스로 또 가까운 곳에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의 집을 개소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 지역에는 14개 헌혈의 집이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사상 헌혈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네. 사상 구민들이 보다 쉽게 헌혈을 할 수 있도록 사상역, 지하철 사상역 4번 출구에 헌혈의 집을 저희들이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헌혈의 집은 연중 350일 이상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저녁에는 8시까지 헌혈자분들이 쉽게 헌혈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상역 4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사상센터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곳곳에 14개의 헌혈의 집이 있기 때문에 보다 좀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신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현재 사회 전반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헌혈을 기피하면서 혈액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원장님,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인 건가요? 예, 우리가 그 WHO 기준으로 각 나라마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혈액 재고량 기준으로 해서 5일치 이상 혈액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 부산 혈액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2일 09시 현재로서 2.71분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국적으로는 3.71분은 보관을 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도 지금 혈액이 가장 필요로 한 부분이 O형과 A형인데 네. 이 부분이 다른 혈액형 재고량보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 네. 아무래도 O형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다른 혈액보다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O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혈액 수급량이 어느 정도 지금 보유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O형이 항상 그 제일 좀 부족한 형편인데 네. 보통 한 2.5일치 정도를 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정적인 적정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이어야 하는데 보통 뭐 지금 2.5일 정도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야말로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그러면은 많이 부족한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년과 비교했을 때 동절기 학생들 방학으로 인해서 혈액이 부족한 현상은 작년과 비슷합니다만은 네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현상이 또 발생을 해서 네. 혈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1일치 정도는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필요로 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혈액이 공급이 돼야 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게다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지금 부족한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었나요? 사스와 메르스에도 시민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가진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금년도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더 확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사스와 메르스는 그때는 여름철에 발생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방학하는 동절기와 겹쳐서 더 혈액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런 감염병이 발병하기 이전에도 겨울철, 동절기에는 항상 뭐 혈액 가뭄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금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방학이라는 그런 이유가 큰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헌혈자 구성을 봤을 때에 네. 1, 20대 헌혈자가 한 75%를 차지하고 30대 이후 중장년층 헌혈층이 한 25%를 차지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방학과 이 코로나19가 겹치는 바람에 혈액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짚어주실 부분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혈액 수급량이 더욱더 위험한 수준이다, 불안한 수준인데 코로나19와 이 헌혈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건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헌혈을 해도 될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기피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과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사스나 메르스 이런 상황에서도 혈액과 그런 질병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고요. 네네. 이번에도 이 코로나19와 헌혈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메르스 19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은 그것이 헌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헌혈을 하는 것과 또 코로나19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헌혈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헌혈하기 전에 다양한 문진 과정을 거쳐서 헌혈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헌혈하기 전에 저희들이 빈혈 검사라든가 또 문진 과정을 거쳐서 해외에 갔다 온 여부, 또 말라리아 지역을 다녀온 여부, 이러한 각종 기록을 가지고 헌혈을 하기 때문에 네. 헌혈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헌혈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진을 통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만이 혈액의 어떤 공급이 되니까 오히려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건강하구나 이게 또 증명이 되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헌혈을 하기 전에 다양한 본인의 과거의 병력이라든지 또 헌혈한 몸의 상태 이런 것을 문진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헌혈에 의해서 뭐 다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뭐 발열이라든가 기침이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감기 증상이 있으면 역시 헌혈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헌혈의 집에 오면은 먼저 발열이라든지 또 감기라든가 기침 이런 여부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네. 또 저희들이 그 간호사분들이 사전에 또 혈액원의 위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헌혈자분들이 헌혈의 집에 올 때 큰 불안감은 가지시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코로나19의 어떤 감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이 혈액 부족 현상이 앞으로도 좀 지속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라든지 또 학생들의 방학이라든지 등등 해서 혈액은 부족하지만은 병원에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안감을 가져서 헌혈을 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있는 수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헌혈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수많은 혈액을 필요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혈액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헌혈만이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정말 생명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텐데, 혈액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장기 보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헌혈을 하면은 혈액은 보관만 하면은 1년이고 2년이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혈액도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적혈구 농축액의 경우에는 최대 35일, 네. 혈소판의 경우에는 5일치 이상 보관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꾸준한 헌혈이 우리가 병원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수혈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많은 환자들, 예, 그분들이 혈액이 부족해서 정말 치료조차 받을 수 없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혈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나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러한 혈액 부족 현상,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하던데요.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라든지 또 요즘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종 사회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바쁘게 생활하기 때문에 혈액 부족 현상은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선진국에서는 혈액 부족 현상을 타개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혈액을 과거와 비교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적게 쓰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PBM 관리라고 하는데 네. 환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수술이라든지 각종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혈액을 과거와보다는 조금 적게 사용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혈액량이 부족하면 그러한 운동까지 일어날까 안타깝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 뭐 혈액 부족 현상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아무래도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젊은 층이 많이 헌혈을 해야 하는데 젊은 층이 좀 기피하다 보니까 이 혈액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따져본다면 어떨까요? 혈액 부족 현상은 사실상 이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나 젊은 층의 어떤 괴담, 예를 들면은 헌혈을 하면은 키가 안 큰다, 또 면역력이 저하된다. 네.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서 헌혈을 기피하고 특히나 체열을 하는 각종 주사 바늘이라든가 각종 체열 용품이 일회용품이 아니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혈액원에서 쓰는 모든 체열 물품, 특히나 주사 바늘 같은 이러한 체열 물품은 일회용품을 완전히 쓰고 있고 또 그것은 대한적십자사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헌혈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불안감은 가지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헌혈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군요. 헌혈을 한다고 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은 헌혈하면 아무래도 피를 이제 많이 뽑게 되니까 빈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팩트 체크를 좀 해볼까요? 예, 우리가 그 문진 과정에서 네. 빈혈 확인은 사전에 반드시 하는 사전 검사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빈혈이
빈혈 상태에서 헌혈하는 현상은 최근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을 바로 잡는 것도 많은 분들이 또 헌혈에 동참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헌혈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헌혈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라던가 또 부산시에서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의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먼저 부산시 당국에서는 헌혈 활성화를 위한 대한적 십자사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부산시 당국에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혈자가 부족한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 당국에 저희들이 바란다면은 부산시 공무원들이 보다 동하절기, 특히나 혈액이 부족한 동하절기에 공무원들의 헌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그 동하절기에 헌혈자들을 좀 더 유인하기 위해서 부산시 당국에서 헌혈자 기념품을 네.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이 헌혈에 좀 더 동참할 수 있도록 헌혈 홍보에 네.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대한적십자사만의 어떤 홍보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도 동참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이제 워낙에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오거돈 시장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헌혈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때만 헌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동하절기에 이렇게 한 번씩 많은 공무원들이 좀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사실 우리 시민 여러분 헌혈에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시민들에게도 그분들이 이제 봉사의 마음으로 헌혈을 하시겠지만 어떤 특별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면 보다 많은 분들에게 또 다만 기념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남겨주셨군요. 사실 최근에 헌혈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사랑의 헌혈 릴레이도 몇몇 사회단체 또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헌혈에 동참하는 그런 노력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 부산 지역의 각종 기관 단체, 관공서라든지 네. 공기업 또 일반 기업체에서 헌혈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여를 망설였던 기관 단체에서 보다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헌혈 지금까지 한 몇 회 정도 하셨을까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혈액 부족 현상을 항상 경험을 하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1번째 헌혈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 직원들도 항상 혈액 부족 사태를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헌혈 100회 이상 참여한 네. 직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한적십자사 또 혈액원 직원 여러분 100회 이상 참여하신 직원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원장님도 지금 51번이나 헌혈을 하셨군요. 예. 예. 51번이나 하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뭐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본인의 몸이 상당히 건강하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대한적 십자사 차원에서는 과거의 헌혈 기록을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네. 헌혈을 통해서 본인의 과거의 헌혈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네. 헌혈을 하면은 이제 헌혈증이라는 것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헌혈증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예, 헌혈 증서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헌혈 증서는 혈액이 필요로 할 때 본인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친구라든가 친지라든지 또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또 여건도 되고요. 네. 또 헌혈 증서를 제공하면은 혈액이 부족할 때
그 헌혈 증서의 숫자만큼 무상 수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서 나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헌혈을 필요로 할 때 나의 헌혈증 하나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의 헌혈로 몇 분 정도에게 이제 헌혈 수혈이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헌혈에 있어서 전열 헌혈이라고 해서 네네. 보통 헌혈 버스라든가 또 헌혈집에 가면 전열 헌혈이라는 헌혈 방식이 있는데 네. 이것은 적혈구 또 혈소판, 혈장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분리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많게는 헌혈을 한 유니트가 병원의 수혈자 3명한테 가기 때문에 네. 3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의 한 번의 헌혈로 인해서 소중한 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앞서 뭐 직원 여러분은 100회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 혈액 원장님으로서 이렇게 계시면서 일반 시민 가운데 가장 많이 좀 헌혈을 하신 분 우리 부산 지역에서요. 한 몇 회 정도 하신 분이 계시던가요? 우리 부산 지역에서 다해 헌혈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지금 부산에서 400회 이상 하는 헌혈자도 와.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아니 그러면은 보통 그 헌혈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한 건지 어떤 헌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헌혈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먼저 나이가 있고 네. 또 체중이 있는데 네. 헌혈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에서 64세, 64세까지 헌혈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64세 이전에 헌혈하신 분들은 69세까지 또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혈자들의 그 체중을 확인해서 헌혈을 참여할 수가 있는데 네. 여자분들은 45kg 이상, 남자분들은 50kg 이상이면은 헌혈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그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헌혈을 하는 데 있어서. 헌혈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 검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과거에 헌혈했을 때의 기록을 먼저 저희들이 봐서 네. 그 중에서 간 기능 쪽의 이상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해서 네. 그런 분들은 헌혈을 못 하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특히나 성인분들은 외국에 갔다 왔을 때에 네. 1개월 이전에 갔다 온 분들은 헌혈에 참여를 못 하고 또 전방 지역의 말라리아 지역을 네. 갔다 오신 분들은 또 헌혈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성인분들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러한 등등이 있는 분들은 일단 헌혈을 저희들이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헌혈을 주기적으로 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신장 기능 수치 등을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 혹시나 지금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나도 한번 헌혈에 동참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먼저 평상시에 본인 건강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헌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는 네. 생명 나눔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각종 그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바쁘고 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은 나의 잠깐의 어떤 시간을 내서 남의 생명을 내가 구할 수 있다. 네. 또 이것은 단순히 남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도 언젠가는 그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봐서는 헌혈은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생명 나눔의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남겨주시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평상시에 헌혈을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부산에 있는 수많은 병원의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이 지금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헌혈은 부산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기부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 헌혈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들의 어떤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노력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까운 헌혈에 집에 방문하신다면 언제든 헌혈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지정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일 겁니다. 불필요한 모임이나 행사 등은 자제해 주시고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손을 자주 씻어서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해야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